안녕하세요. 야매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실기 핵심 단답 문제 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답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소방기계는 소방전기에 비해서 양이 좀 많습니다. 제 체감상 한 3배 정도 양이 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A4용지로 이렇게 다 옮겨서 적어보니까 거의 단답 문제만 30장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빈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을 다 걸러냈고, 걸러내다 보니까 20장이 나왔고, 그 20장 중에서도 제일 잘 나오는, 또 빈출이 잘 되고 중요했던 문제만 뽑아서 또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영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나옵니다. 이게 그 포스화 설비의 그 배액 밸브에 대한 목적과 설치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목적과 장소는 적혀 있는 것처럼 지금 배관 안에 있는 액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 장소 같은 거는 지금 송액관의 가장 낮은 부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간단한 내용인데 정말 잘 나옵니다. 꼭 암기하시고, 두 번째, 제한 설비 설치 장소의 제한 구역 구획 기준. 요것도 진짜 잘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괄호를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좀 줬는데요. 사실 다 외우면 좋고, 근데 이게 좀 외우기가 힘드니까 요렇게 이제 포인트 위주로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려요. 지금 보시면 이 복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얘는 지금 상호 제한 구획이고, 여기 또 제한 구획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읽으시면서 이해를 좀 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3번.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공계, 압력계, 연성계를 묻는 문제예요. 각각의 위치와 측정 범위를 적으시면 되는데 쉬워요. 진공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흡입축 배관, 그 다음에 대기압 이하, 압력계는 토출축 배관, 그 다음에 대기압 이상, 연성계는 전부 다 포함이에요. 얘는 지금 펌프의 흡입축 배관에 설치는 하는데 대기압 이하의 압력과 대기압 이상의 압력 모두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 주의해 주시고 이렇게 다 적으시면 돼요.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4번. 제가 그 포스화 설비 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선 제가 4가지 방식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게 사실 좀 잘 나오기도 하고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단답 문제를 보시면은 5가지를 적으라 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압축 공기포 믹싱 챔버 방식이라고 해당 법령을 보면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까지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총 5가지 암기를 해 주시면 되고, 5번. 이거는요, 어떤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옥상에 그 소화수조를 설치를 안 할 수가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설치 예외 사항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요거예요. 지금 5가지가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고가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 설치한 옥내 소화전 설비, 가압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 설치한 옥내 소화전 설비, 그다음에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집 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요 5가지를 꼭 암기해 주세요. 잘 나옵니다. 6번 피난기구. 이 피난기구는요,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단답 문제로 나올 때에는 해당되는 시설에서 몇 층을 볼 때 어떤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될 것인가 딱 묻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제가 다 체크를 해놨는데 각 해당되는 층마다 전부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구다승이에요. 구다승. 구조대, 다수인 피난 장비, 승강식 피난기, 이 3개는 무조건 나와요. 그죠? 지금 여기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일단 이 3개를 무조건 깔고 들어가세요.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에
3층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를 적으시오. 근데 5개를 적으래요. 근데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일단 9닷은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 3개는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적고 그 다음에 미끄럼대 혹은 피난교 혹은 피난용 트랩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 게 맞지만은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기출이 잘 되는 문제들 중에서 특별히 암기를 하시고 그게 힘들다 하시면은 구다승이라도 외워 가시면은 부분 점수라도 맞을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문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빼놨는데 얘도 문제가 나옵니다. 기출이 됐던 문제예요.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계구부에 대해서 물어요. 계구부에 대한 어떤 크기 그리고 어떤 발판을 설치해야 되는 그 조건들 얘가 바닥에서 1.2m 이상이 되면은 계구부가 발판을 설치해야 된다. 이게 적혀 있는 거. 요거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요거 가로 0.5, 세로 1m, 그다음에 발판에 관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바닥에서 계구부의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 되어야 된다. 요거까지. 파괴 장치까지 외우시면 더 좋고요. 요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소화 설비의 급수 배관에 사용하는 개폐 표시형 밸브 중 버터플라이 밸브 외의 밸브를 꼭 사용해야 하는 배관의 이름과 그 이유 쓰기. 문제가 긴데 결론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요. 그냥 이거 외우시면 되고 배관의 이름은 흡입식 배관에 버터플라이 밸브 외의 밸브를 사용해야 되고 그 이유는 유효 흡입 양정이 감소되어서 공동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공동 현상은 제가 뒤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8번.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하향식 헤드를 부착하는 경우 드라이 펜던트 헤드를 사용할 때 사용 목적 및 간단한 구조 쓰기. 이거 잘 나오거든요, 이 문제. 결론은 드라이 펜던트가 떴다. 얘는 그럼 무조건 동파 방지예요. 얘를 쓰는 이유가 얼지 말라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실무에 가셔도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용 목적만 모를 때도 있고 간단한 구조 작성까지 작성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롱리플 내에 질소가스를 주입한다. 요거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암기해 주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드라이 펜던트가 떴다. 동파 방지 그리고 롱리플 내에 질소가스 주입 딱 그냥 바로 나오게끔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와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또 플러스 문제라고 따로 빼놨는데 지금 보시면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경우 이 결국에는 동파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파가 안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진 경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 펜던트 사용하면은 동파 방지되니까 상관없고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장소가 동파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그죠? 그다음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요때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결론은 이게 하향식 헤드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플러스 문제로 이렇게 따로 빼놨습니다. 9번.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엔 정압 작동 장치에 대해서 설치 목적과 압력 스위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요 내용이 다 있는데 요거 암기를 하시면 되고 요거랑 연관되는 플러스 문제가 있는데 요 클리닝 장치에 대해서 요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지금 여기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정압 작동 장치 종류 이 지금 봉판식부터 전기식까지 쭉 있는데 저는 그냥 기계식, 전기식, 그다음에 뭐 스프링식 이렇게 외웠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10번 아까 제가 설명드리겠다는 그 공동 현상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 얘는요 관내의 물이 정압이 그때의 증기압보다 낮을 때 요게 생기는 거예요. 요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정의에 대해서 적으라고 할 때가 있으니까 요것도 암기를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발생 원인과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을 설명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각각 이렇게 펌프의 흡입 수도가 클 때, 회전수가 클 때, 마찰 손실이 클 때, 그다음에 펌프의 위치가 수온보다 높을 때, 흡입 간의 간격이 뭐 작을 때. 결국에는 요거 앞에 외우고 거꾸로 외우면 돼요. 다 지금 보면은 클 때, 작을 때, 또 클 때, 작을 때, 클 때, 작을 때. 지금 다 반대죠? 그러니까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맥동 현상인데요. 얘는 서징 현상이라고 부르고 펌프 운전 시에 진공계, 압력계에 막 지침이 막 흔들리면서 진동하고 소음이 발생되는 현상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아까 전에 그 공동 현상처럼 이 방지 대책을 설명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배관 중에 불필요한 수조 제거, 배관 내의 공기를 제거, 유량 조절 밸브, 수조의 전방에 설치, 운전점을 고려한 펌프 선정, 그 다음에 풍량 또는 토출량을 줄임 이렇게 외웠었고 또 비슷한 문제로 이 수격 작용에 대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얘는 워터 해머링이라고 부르고 유속을 급격히 변화시킬 때 압력 상승으로 배관을 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얘도 지금 방지 대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5가지 다 외웠습니다. 다 문제로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세트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압력 챔버의 역할 그리고 안전 밸브의 작동 범위 이것도 잘 나와요. 지금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압력 챔버의 역할, 수격 작용 방지, 그 다음에 충압 펌프 자동 기동, 자동 정지, 그리고 주 펌프는 자동 기동만 해당되는 거예요. 요거 주의하시고 압력 챔버, 안전 밸브의 작동 범위, 얘는 호칭 압력에서 호칭 압력의 1.3배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13번 지금 솔레노이드 댐퍼, 모터 댐퍼, 퓨지 댐퍼 기능 설명하는 건데 요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처음에 보실 때는 암기하시기 힘든데 저는 요 TV라고 적어놓은 거 보시면 앞 글자 다 땄어요. 솔 누르게 핀 개작설 이런 식으로 개구 면적이 작은 곳에 설치 요거를 개작설 이렇게 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모 누르게 핀 개큰설 그리고 70도 이상 표지 메탈 용융 함께 작동 요렇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앞 글자를 따서 다 외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14번 지금 스프링클러 설비의 반응 시간 지수에 대해서 이게 그 RTI라는 그 식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요거는 요 지금 내용 있죠. 그대로 다 외워 주셔야 돼요. 이거 전부 다. 싹 다. 거의 똑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 그리고 지금 비슷한 문제로 지금 플러스 문제 이렇게 따로 빼놨는데 이 감도 특성에 따라서 표준 반응형 헤드와 특수 반응형 헤드, 조기 반응형 헤드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것도 외워주세요. 요것도 외워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이렇게 지엽적인 게 나올 수 있을 때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꼭 외워주세요. 이거는 15번 요거는 지금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정의를 이렇게 다 풀어 쓴 거고 요것도 서로 다 외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적어 놓고 이게 뭔지 모를 때가 있고 혹은 이 릴리프 밸브가 뭔지 이걸 또 설명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다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나오는 것들을 지금 다 이렇게 모아 놨습니다. 요것도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자, 물분무 소화설비 설치 기준. 이것도 진짜 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관로해 놓은 게 이렇게 포인트 위주로 암기를 한 건데 얘만 물을 때가 있고요. 이 전체를 다 적으라 할 때가 있어요. 유독 이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7번.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 송수 장치에 설치해야 하는 물올림 장치의 설치 기준. 그러니까 이거는 쉬워요. 전용 탱크로 할 것. 그리고 이유 수량은 100리터 이상. 물올림 장치의 설치 기준. 이것만 외우시면 되니까 이거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8번. 약간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신축 기음이 뭔지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앞부자 또 땄거든요. 벨슬루스볼 이렇게 외웠어요. 벨로즈형 이음, 슬리브형 이음, 루프형 이음, 스위블형 이음, 볼 조인트 이렇게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요거랑 좀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예요. 쭉 나오고 결국에는 이 밸브류의 접속 방법, 배관과 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 방법 이 네 가지 적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앞글자 땄어요. 나용 앞을.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 헷갈리는 게 얘도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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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이에요. 그죠? 근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축이면은 벨슬루스볼. 얘 지금 밸브류의 접속 방법이면은 나용 앞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20번. 이게 참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제가 시험 칠 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차 때 합격을 했었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결국엔 작성을 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딱 적었거든요. 스인형 체크 밸브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배관, 수직 배관에 설치하고 유체의 마찰 저항이 작다. 리프트형에 비해서 이렇게 적고 리프트형 체크 밸브는 수직 배관에 설치하고 유체 마찰 저항이 크다 이렇게 적었었어요. 아마 이렇게만 적어도 답안 작성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21번 스프링클러 설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옥내 소화전 설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설비에서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경우 세 가지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얘가 됐든 똑같아요, 답은. 그래서 그 답은 내연 기관에 따른 가압 송수 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고가수조, 가압수조 각각 똑같아요, 내용은. 그리고 요 문제하고 되게 비슷한데 다른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소방호스 노즐의 최대 방수 압력 초과 시 감압하는 방법인데 뭔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근데 달라요. 얘는 고가 수조에 따른 방법, 배관 개통에 따른 방법, 중계 펌프를 설치하는 방법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도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기출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22번. 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분사하이드 설치 제외 장소 설명하기. 요것도 잘 나오거든요. 요거는 저는 포인트 위주로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 뭐 니트로셀룰로스부터 뭐 쭉 나와요. 얘는 자기 연소성 물질이고 나트륨 이렇게 쭉 나오면은 얘는 활성 금속 물질. 그리고 방제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그리고 전시장 등 쭉 나와서 다수인이 출입 동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요 포인트 위주로 꼭 암기해 주세요. 23번. 얘도 좀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외웠는데 이거 진짜 안 해줬거든요. 정의하고 발생 원리하고 이 화재에 미치는 효과가 뭔지.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이것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이렇게 지금 뭐 정의는 소화약제가 식용유에서 분리된 지방산과 결합해서 비누 거품처럼 부풀어 오르는 현상. 되게 뭔가 어렵죠. 말로 적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거 힘드시겠지만 외우셔야 돼요. 발생 원리, 효과까지. 24번. 얘도 잘 나옵니다. 얘가 포인트 위주로 외우시면 되는데 어, 포인트가 잘 나오는 게 미분무, 그 다음에 99%, 그 다음에 400, 그 다음에 ABC급 화재 요거까지 외우시면은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포인트 위주. 25번. 요게 그 할로겐 화합물에서 그 저장용 온기에 관한 재충전, 그다음에 교체, 요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 건지 법령에 쭉 나와 있어요. 그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렇게 관로를 딱 물어요. 보통 이렇게 약질량 손실 5%, 압력 손실이 10%, 그다음에 약 압력 손실이 5%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도 포인트 위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토너먼트 방식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토너먼트 방식이 적용되는 소화 설비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 스프링클러 설비 저희 헤드 이렇게 가지 배관에 배열할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너먼트 방식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유체의 마찰 손실이 너무 크다. 그리고 수격 작용에 따른 배관 파손 방지. 그리고 토너먼트 적용 소화 설비는요. 그냥 저는 앞글자 따서 이할할분 이렇게 외웠어요. 이할할분. 그래서 각각 이제 해당되는 설비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요것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다 잘 나오는 문제긴 한데 요것도 참 잘 나오는 문제예요.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배관의 지하에 매설, 그 다음에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 내부에 설치, 그 다음에 천장 반자를 불연제로 또는 중불연제로,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킹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렇게 지금 정의가 나오는데 이렇게 딱 적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딱 외웠었거든요. 29번. 그 성능 시험 배관의 설치 기준 설명하는 건데 얘도 전부 다 외우시는 거 추천합니다. 얘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갈로 해놓은 거는 요 포인트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놨지만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유량 측정 장치는 어떤 전기 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요거는 소방 점검하시면은 많이 보실 수 있는 배관들이고 또 직접 이렇게 만지실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은 가급적이면 통째로 외워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힘드시면은 이렇게 포인트 위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이 수성 막포의 장단점. 얘도 진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그 포사설비 약재 중에서 얘가 유독 잘 나오더라고요. 수성 막포가. 그러니까 장점 단점 이렇게 저는 외웠었거든요. 요것도 체크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가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정확하게 막 100%뭐 기출 문제하고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만은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게 뭐냐고 물어요. 요런 그림 비슷한 게 나왔다 하면은 그냥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예요. 기출이 많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암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포인트에 대해서 물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은 요게 바이패스 기능을 한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 요것도 잘 나옵니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요게 예전에는 좀 법이 바뀌었어요. 오피스텔의 모든 층이 원래 아니었고 뭐 30층 이상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결론은 이 설치 대상은 아파트 등입니다.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입니다. 요거 꼭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화약재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분리. 요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다 붉은색으로 칠해놨어요. 요거 위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형식 승인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 감지부는 형식 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 그 다음에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 그 다음에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LNG라고 하죠. 이게 LNG는 천장에서 30cm 이하 위치 설치.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뜨니까 천장에서 감지해라 이런 느낌으로 외우시면 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LPG는 바닥에서 30cm 이하 위치 설치한다. 그러니까 너는 가스가 무거우니까 바닥에서 감지해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좀 LNG, LPG 헷갈릴 수 있잖아요. 저는 LPG, 저희가 뭐 피 흘릴 때 천장에 뿌리지 않잖아요. 피는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피는 무거우니까 공기보다 바닥에서 본다. 이런 느낌으로 외웠습니다. LPG, 피가 있으니까 얘는 피는 바닥에 있으니까 3cm 이하 위치에 설치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자동 소화 장치의
관한 내용이 있어요. 요 보시면은 요 플러스 문제 나와 있는데 이 자동 수화 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주거용 주방 자동 수화 장치도 이 하나 둘셋넷 다요 이 6개 중에 한 가지에 대한 설명인 거죠. 요거 앞 글자 따서 좀 외웠어요. 주상캐 가분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주상캐 가분고 주상캐 가분고. 그러면은 한 5분만 보시면은 다 외우십니다. 이거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33번 방연 풍속 기준.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다 적혀 있고 괄로 이렇게 잘 나와요. 근데 요 내용을 다 외우고 요 숫자까지 외우면 좋겠지만 저는 좀 암기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냥 숫자만 외웠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4번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 수동 기동 장치 종합 정밀 점검 항목 5가지 설명하기. 그러니까 얘는 좀 까다로워요. 사실 외우기 힘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 수동 기동 장치의 종합 정밀 점검과 플러스 문제로 제가 적어놨는데 옥내 소화전 설비 전동기의 종합 정밀 점검 항목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요거는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건 체크하시면 되고. 35번 건식 스프링클러에 쓰이는 건식 밸브 용도. 네, 그런데 요게 평상시, 화재 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평상시에는 체크 밸브 기능, 그 다음에 화재 시에는 자동 경보 기능. 근데 이 플러스 문제로 조금 더 이제 외우시면 좋은 게 이 습식 밸브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식 밸브하고 용도가 똑같이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습식 스프링클러에 쓰이는 습식 밸브 용도. 그러면 똑같이 평상시 화재 시 적고 똑같이 적으면 돼요. 그리고 후드 밸브 용도를 물었을 때에는 체크 밸브 기능과 여과 기능 한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36번 펌프 흡입식 배관에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설명하기. 요거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동 현상과 수격 작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펌프의 흡입식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37번 그리드 방식하고 루프 방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얘는 저는 그냥 통째로 외웠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끊겨 있잖아요.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를 그리드라 하고 끊겨 있는 거를 이렇게 루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방식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2가지 정도 저는 외웠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외웠으니까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번 앵글 밸브가 사용되는 경우 3가지.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 방수구,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배수 밸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이 평상시에 중압 펌프가 빈번한 작동을 하는 경우 문제점 4가지 적으면 돼요. 요거 적으시면 되고. 40번 리타딩 챔버가 설치되어 있을 때 알람 경보가 울리지 않는 경우 왜 울리지 않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요 리타딩 챔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상단은 압력 스위치 불량이기 때문에 압력 스위치를 교체하면 되고, 하단은 오리피스가 불량이기 때문에 오리피스를 교체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타딩 챔버 역할은 유수 검지 장치, 오동작 방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도시기호가 나왔는데요. 소방전기에서 공부했던 도시기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이 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도시기호들이 시험에 한 번 이상 나왔던 것들을 싹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지역적인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외우기는 너무 힘들고 저는 그냥 요것만 딱 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헤드를 보시면은 요거
아마 실제로 그 검색을 하셔서 그 도시기호 법령을 보시면은 요게 법령에서는 포헤드 평면도라고 나오고 포헤드 인면도라고 나와요. 근데 평면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 그 도면 볼 때 거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 마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말하는 건데 이게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기출 문제집을 볼 때에도 요게 요게 지금 포헤이드 인면도로 나오고 요게 포헤이드 평면도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법령에는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일단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포헤드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뭐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몇 번씩 이렇게 쓰면서 외우시면은 아마 귀찮으시겠지만 금방 외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소방기계는 소방전기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단단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지엽적인 문제들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 문제들까지 전부 다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A4 용지로 거의 30장 가까이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나왔던 단단 문제만 외우고 정말 맞출 것만 딱 맞추자. 그리고 그 외에 나오게 된다면은 그냥 틀리자.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셨던 문제들 플러스 문제를 포함하면은 50문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기출이 잘 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니까 먼저 암기를 하시고 이걸 뼈대로 삼고 그 외에 상대적으로 기출이 적은 문제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수월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